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복된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장미아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조선 후기, 바람이 서늘했던 어느 날, 아득한 산자락의 작은 초가집의 한 여인이 홀로 거처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인선. 한때는 고운 비단옷을 걸치고 가마를 타고 다니던 양반가의 부인이었지요. 봄물 같은 눈빛을 지녔던 인선은 병약했던 첫 아이를 잃은 후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달빛처럼 창백한 얼굴에는 세월의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비단결처럼 유연했던 그 몸은 이제 가을 나무십처럼 쓸쓸해졌습니다. 남편 이대연은 겉으로는 깊은 학문을 지닌 유학자로 행세했으나 그 속은 사치와 도박에 빠져 있었지요. 봄날의 진달래처럼 화려한 새첩을 드리고 싶었던 이대연은 인선을 내칠 구실을 꾸준히 찾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대연은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병든 아이가 세상을 떠난 직후 그는 인선이 없는 틈을 타 인선의 방에 다른 남자의 옷가지를 몰래 숨겨두었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 아내의 방에서 발견한 낯선 남자의 옷이 아닙니까? 이대연은 가족들과 하인들을 불러 모아 거짓 증거를 보이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내 아들이 죽은 것도 이 요망한 계집이 정절을 지키지 못해 하늘이 벌을 내린 것이 분명하오. 눈물의 강물처럼 흐르던 인선의 해명은 바위에 부서지는 파도처럼 힘없이 사라졌지요. 이대연은 더욱 가혹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이 집안의 대를 이을 자식이 필요하오. 헌데 부인은 불륜을 저질러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으니 당장 이 집에서 나가시오. 설상가상으로 이대연은 인선이 몰래 집안의 재물을 훔쳐 숨겼다는 거짓 소문까지 퍼뜨렸습니다. 그의 계략에 넘어간 마을 사람들은 인선을 손가락질했고 순결한 연꽃 같던 그녀의 명예는 진흙탕에 떨어져 버렸지요. 인선은 마지막 희망을 품고 친정으로 향했으나 친정 아버지는 단호하게 그녀를 외면했습니다. 너는 이제 우리 가문의 사람이 아니다. 정절을 지키지 못했다는 소문만으로도 이미 가문의 수치다. 당장 내 앞에서 사라져라. 그렇게 뿌리 없는 나무처럼 떠돌던 인선은 겨우 친정어머니가 몰래 건네준 얼마간의 돈으로 깊은 산자락 초입의 작은 초가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가을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처럼 그녀의 삶은 불안했고 하늘의 별빛처럼 멀어진 과거의 영화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꿈이 되었지요.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작은 초가집에는 방 2개와 부엌이 전부였습니다. 겨울의 차가운 입김이 문풍지를 흔드는 어느 날 밤, 이인선은 대문 밖에서 들리는 희미한 소리에 잠에서 깨어 밖으로 나갔습니다. 누군가 초가집 대문 앞에 쓰러져 있었지요. 이보시오. 누구십니까? 이인선이 문을 열자 한 남자가 눈밭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어붙은 얼굴의 낡은 옷자락은 겨울바람에 흔들렸고 그는 굶주림에 지친 채 떨고 있었지요. 먹을 것이 없어 죽게 생겼습니다. 부탁이니 제발 한 끼만 주십시오. 인선은 남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누더기 옷차림의 남자였지만 그의 눈동자는 가을 하늘의 깊이처럼 맑고 깊었지요. 인선은 한숨을 내쉬고 부엌으로 가 얼마 남지 않은 죽 한 그릇을 떠서 내주었습니다. 이거라도 드시지요. 더 드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남자는 떨리는 손으로 죽그릇을 받아들고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삼키고 나서야 그는 고개를 깊이 숙였지요.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여기서 일을 하며 갚아도 될런지요. 남자의 간절한 눈빛이 달빛처럼 맑게 빛났습니다. 인선은 놀라움에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감히 어디서 그런 말을? 나는 그런 인정을 베풀 처지가 아닙니다. 저 또한 가진 것이 없으니 이제 떠나시오. 그러나 남자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간청했습니다. 제게 기회를 주십시오. 품을 받지 않아도 좋으니 단 하룻밤만이라도 처마 밑에서 쉬게 해 주십시오. 갈 곳이 없습니다. 머슴이 되겠다는 말입니까? 어찌 품삯도 없이 사람을 부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저 먹을 것과 거처할 곳만 주신다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마님께 폐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인선은 남자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거짓골을 하고 있지만 그 눈빛만은 흔들림이 없었지요. 하지만 홀로 사는 여인이 낯선 남자를 들인다는 것은 귀주의 쥐를 들이는 것과 같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사람을 믿지 못하오. 더구나 어디서 온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어찌 내 집에 들일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건 안 될 것 같소이다. 마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저를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십시오. 질 때까지만이라도 마당에서 일을 도우며 제 진심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인선은 망설였습니다. 이 남자를 받아들여도 될지, 혹시 도둑질을 하거나 혼자 사는 자신을 해치려 하지는 않을지. 하지만 그 모습이 너무도 가련하여 완전히 외면할 수도 없었지요. 좋소. 해 질 때까지만 마당에 자비를 거들게 하겠소. 그러나 저녁이 되면 떠나야 하오. 낯선 사내는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그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삼복이라 하옵니다. 마님의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 해가 질 무렵 인선은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삼복은 마당을 깨끗이 쓸고 물동이를 가득 채워놓았으며 심지어 작은 텃밭까지 정리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의 성실함과 부지런함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지요. 그럼에도 인선은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해가 저물었소. 이제 가야 할 시간이오. 삼복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네, 마님. 그러나 밤이 너무 깊어 돌아갈 곳을 찾기 어렵습니다. 혹시 마당 한쪽에서 하룻밤만 자게 해주신다면. 인선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를 내쫓기엔 마음이 불편했지만 드리기엔 두려움이 앞섰지요. 대문 밖 처마 아래에서 하룻밤만 자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이면 떠나야 하오. 명심하시오. 고맙습니다, 마님. 결코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가을 낙엽처럼 떠돌던 삼복은 인선의 초가집 처마 아래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는 대문 밖에서 새우잠을 청했고 인선은 방문을 꼭 걸어 잠그고 칼을 베개 밑에 두고 잠이 들었지요. 그렇게 소박맞은 마님과 거지, 청년의 불안한 인연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 삼복은 대문 밖 처마 아래서 새우잠을 청했지요. 아침이 되자 인선이 문을 열었을 때 놀랍게도 마당은 깨끗이 쓸려 있었고 물동이는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삼복은 이미 산에서 나무까지 해와 차곡차곡 쌓아두었지요. 어찌 이른 아침부터 이 많은 일을. 인선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마님께서 베풀어 주신 한 그릇의 죽. 그 은혜만으로도 이 정도는 해야 마땅합니다. 삼복의 말에는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인선은 며칠만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삼복은 변함없이 성실했습니다. 그는 날이 밝기 전에 일어나 물을 길어오고 장작을 패고 마당을 쓸었지요. 하지만 인선의 마음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보시오. 당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데 어찌 계속 머물게 할 수 있겠소? 인선은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마님, 제 진심을 증명할 방법이 없음이 안타깝습니다. 다만 제가 해놓은 일들을 보시고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십시오. 해가 되는 일은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삼복은 변함없이 성실했고 인선의 마음의 벽은 봄눈 녹듯 조금씩 무너져 갔지요. 특히 삼복이 마을에서 돌아오는 길에 항상 손에 무언가를 들고 와 인선에게 건네는 마음씨가 그녀의 경계를 누그러뜨렸습니다. 들꽃 한 송이, 작은 약초, 때로는 산에서 따온 산나물까지 하찮은 것들이었지만 그 마음만은 봄볕처럼 따스했지요. 그러나 인선은 여전히 거리를 두려 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알 수 없는 법. 지금은 좋은 모습을 보이지만 언제 돌변할지 모르지. 그녀는 매일 밤 방문을 꼼꼼히 걸어 잠갔고 가까이 두던 작은 칼을 늘 베개 밑에 두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선이 집안을 정리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진 것이 점점 바닥나고 있었지요.
처음 친정어머니에게서 몰래 받았던 돈도 거의 떨어져 가고 쌀독 역시 바닥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이래서는 오래 버틸 수 없겠구나. 그녀는 한숨을 쉬며 초가집 문을 열었습니다. 바깥에서는 삼복이 땀을 닦고 미소를 짓며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의 눈빛은 여름날 맑은 호수처럼 깊고 진실했습니다. 마님,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십니까? 먹을 것이 얼마 남지 않아 이렇게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일거리를 찾아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나도 생각은 해보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인이, 그것도 양반 출신이 길거리에서 품을 팔 수도 없는 노릇이니. 인선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평생 남편의 곁에서 조용히 살아온 그녀에게는 세상을 헤쳐나갈 힘이 없었지요. 삼복이 한동안 생각에 잠기더니 결연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 제가 듣기로는 마님께서 약초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갖고 계시다던데 그 지식을 활용하여 장사를 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방금 장사라고 하였습니까? 양반인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마님께서 사시는 모습을 보십시오. 더 이상 양반이라는 허울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양반이든 아니든 이제는 살아가는 것이 먼저입니다. 인선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장사를 한다는 것은 생각해 본 적도 없었지요. 하지만 그의 말대로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인선은 어릴 적부터 할머니에게서 배운 약초 지식이 있었습니다. 깊은 산에서 자란 풀과 나무의 이름을 알고 그것으로 약을 만드는 비법을 익혔지요. 하지만 나는 장사는커녕 돈을 벌어본 적도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마님을 위해 좋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삼복은 다음 날 새벽 장터로 향했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시장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했지요. 장사를 하는 사람들, 흥정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아무도 사지 않아 버려지는 물건들. 그는 이내 한 가지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저녁, 삼복은 인선에게 말했습니다. 마님, 많은 상인들이 남은 물건을 처치하지 못해 곤란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약재도 있었지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 약초나 곡식은 신선할 때 팔아야 값이 나가는데 하루가 지나면 상품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다 버릴 수도 없으니 헐값에라도 넘기려 하는 것이지요. 저는 그것을 싸게 사서 마님의 약초 지식으로 특별한 약재를 만들어 파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선은 삼복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하지만 그것을 어디에서 팔 수 있단 말입니까?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에게 조금 팔아볼 생각입니다. 마님께서 직접 나서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처리하겠습니다. 인선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녀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요. 가을 바람에 떨어지는 나무잎처럼 자신의 운명도 이제는 바람에 맡기기로 하였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지요. 그날부터 삼복과 인선은 장터에서 남들이 팔지 못한 약재를 헐값에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인선의 지혜로 깨끗이 손질하여 특별한 약재를 만들어 되팔기 시작했지요. 인선은 어려서부터 할머니에게 배운 약초 지식을 바탕으로 감기약, 소화제, 상처 치료제 등 다양한 약을 만들었습니다. 달과 별이 어우러진 깊은 밤, 인선은 작은 화로에 약재를 다리며 할머니의 가르침을 하나하나 떠올렸지요. 때로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약초를 정성껏. 그것은 마치 봄바람이 꽃잎을 어루만지듯 섬세한 손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의 반응이 차가웠지요. 쫓겨났던 마님이 장사를 한다고? 세상 참 됐구먼. 원래 양반들은 장사 같은 건 안 하는 법인데 저 인선 아씨 때문에 양반의 체면이 말이 아니겠어. 하지만 삼복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선이 정성껏 만든 약재를 정리하여 팔았고 차츰 그 효과가 입소문을 타면서 손님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지요. 어느 날 한 노파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아가씨의 약이 참 효험이 좋네요. 내 며느리가 아이를 갖지 못해 근심이 깊었는데 마님의 약을 먹고 잉태하였다오.
그렇습니까? 정성을 다해 만든 약이니 효험이 있었나 봅니다. 인선은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그 마음은 잔잔한 호수에 물결이 일듯 기쁨으로 일렁였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면서 약재상은 점점 번창했지요.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쫓겨났던 마님이 이렇게 훌륭한 약을 만들 줄이야. 양반이라고 해도 먹고 사는 게 먼저 아니겠나. 나도 저기서 약을 사볼까. 인선과 삼복의 약재상은 어느새 크게 번창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남들이 팔지 못한 약초와 물건을 되파는 것이 전부였으나 이제는 인선이 정성껏 만든 특별한 약재가 소문이 나면서 장터에서 가장 잘 나가는 가게가 되었지요. 멀리서도 인선의 약을 사러 오는 이들이 늘어났고 심지어 양반가에서도 비밀리에 심부름꾼을 보내 약을 사가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인선 마님의 약은 정말 효험이 있다오. 내 아비가 오랜 기침으로 고생하였는데 마님의 약을 먹고 단 사흘 만에 나았다오. 그렇지요. 내 어머니의 팔에 나던 종기도 마님의 연고를 바르니 깨끗이 다 나았소이다. 이처럼 마을 사람들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소박마자 쫓겨난 양반과 여인이 약장사를 한다며 손가락질하던 이들도 이제는 그녀에게 존경의 눈빛을 보내기 시작했지요. 사람들은 인선을 양령마님이라 부르며 그녀의 지혜를 칭송했습니다. 인선과 삼복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주인과 머슴의 관계였지만 이제는 서로를 의지하는 동반자가 되었지요. 인선은 여전히 밤에 방문을 걸어 잠갔지만 베개 밑에 칼은 이제 더 이상 두지 않았습니다. 삼복은 인선을 위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았고 그의 성실함과 정직함은 인선의 마음속 얼음장을 녹이는 봄볕이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인선이 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한 남자와 마주쳤습니다. 그 남자의 얼굴을 본 순간 인선의 피가 얼어붙는 듯 했지요. 그는 다름 아닌 인선을 소박맞아 내쫓았던 전 남편 이대연이었습니다. 이대연은 한때의 호화로움은 사라지고 수척해진 모습으로 거리를 걷고 있었지요. 부인, 아니 인선 씨, 오랜만이오. 이대연의 목소리는 가을바람처럼 쓸쓸했습니다. 인선은 얼어붙은 강물처럼 굳어진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지요. 대감마님, 이렇게 뵙게 되다니 뜻밖이군요. 소문을 들었소. 약재상을 열어 크게 성공하였다고. 참으로 대단하오. 인선은 아무 말 없이 그를 지나쳐 가려 했지만 이대연이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겠소? 예정이 있지 않소. 예정이라 하셨습니까? 저를 불륜의 누명을 씌워 내쫓으실 때는 그런 것 따위 없었던 것 같은데요. 인선의 눈빛은 서리 내린 가을 하늘처럼 차갑게 빛났습니다. 이대연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구었지요. 모든 것이 내 잘못이었소. 당신을 그렇게 대한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소. 그런 말씀을 이제 와서 하시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다시 돌아와 주지 않겠소? 우리 집은 당신 없이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소. 이대연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인선은 차가운 웃음을 지었지요. 내가 쫓겨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돌아오라 하시니 무슨 까닭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이대연은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사실 새로 들인 첩이 가산을 탕진하고 도망가 버렸소. 도박에 빠진 나도 큰 빚을 지게 되었고 하지만 당신에 대한 그리움은 진심이오. 인선은 그의 말에 더 이상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지요. 대감마님, 이제 저는 제 길을 가고 있습니다. 당신께 돌아갈 생각은 없습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오. 내일 당신의 약재상에 다시 찾아가겠소. 이대연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그녀의 등 뒤로 흘러왔습니다. 인선은 집으로 돌아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남편이었지만 그는 인선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주었지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옛 추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로 그가 변한 것일까? 아니면 다른 속셈이 있는 것일까? 그녀의 마음은 가을 낙엽처럼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삼복은 인선의 달라진 기색을 알아차렸지요.
마님, 무슨 일이라도 있으셨습니까? 인선은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오늘 전 남편을 만났소. 그가 나에게 돌아와 달라 하는데 잠복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지요. 그의 눈에는 수많은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님, 그분을 다시 만나실 생각이십니까? 아직은 모르겠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오. 인선의 목소리는 불확실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잠복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가을 하늘처럼 깊고 슬펐지요. 그는 묵묵히 자리를 떠났고 인선은 홀로 남아 창밖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갈림길 앞에 선 나그네처럼 방황하고 있었지요. 며칠 후 이대연은 약속대로 인선의 약재상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전과 달리 정중한 태도로 인선을 대했고 심지어 삼복에게도 친절하게 대했지요. 인선 씨, 생각해 보셨소? 우리 다시 시작해 봅시다. 내가 모든 것을 바로 잡겠소. 잠복은 이대연을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지요. 인선은 이대연의 제안에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지금은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인선의 마음은 봄바람에 흔들리는 꽃잎처럼 흔들렸고 삼복은 그런 인선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깊은 호수처럼 고요했지만 그 속에는 커다란 파도가 일고 있었지요. 인선은 삼복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과거와 현재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이대연은 인선의 약재상을 나서며 입가에 교활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겉으로는 정중하고 진심 어린 모습을 보였지만 그 속내는 탐욕의 늪처럼 깊고 어두웠지요. 그는 길모퉁이를 돌아 한적한 곳에 이르자 얼굴에 가면을 벗어던지듯 표정이 돌변했습니다. 송곳니를 드러낸 여우처럼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고 가을 바람보다 차가운 웃음이 그의 입술에서 새어나왔지요. 어리석은 여자, 아직도 내 말을 믿다니. 이대연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인선의 약재상과 그녀가 모아둔 재산만이 눈에 들어왔지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을 검은 그림자가 덮듯 그의 머릿속은 온통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대연은 주막에서 술을 마시며 오래된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술잔이 몇 순배 돌자 그의 혀는 점점 풀리기 시작했지요. 그 계집이 요즘 약재상을 차려 제법 돈을 모았다더군. 내 이번에 그녀를 다시 데려와 모든 것을 손에 넣을 것이야. 자네 정말 그 부인을 다시 맞이하려는가? 그 누명을 씌워 쫓아낸 일은 어쩌고? 친구 중 한 명이 의아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이대연은 거친 웃음을 터뜨렸지요. 맞이하다니. 그저 재산을 빼앗기 위함일 뿐이지. 그 여자에게 무슨 정이 있겠나? 다시 데려와 재산을 확보한 후에는 다시 내칠 것이다. 이번에는 더 지독하게. 친구들은 놀란 눈빛으로 이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도 한때 부부였는데 너무하지 않나? 세상이 원래 그러한 것.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법. 이대연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첩이 나를 속이고 재산을 가지고 도망간 이 빚더미에서 벗어나려면 어쩔 수 없다네. 도박빚도 갚아야 하고 관아에 빚진 세금도 청산해야 하니. 이대연은 계속해서 도끼 어린 계략을 늘어놓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시커먼 구정물처럼 탁하고 냄새났지요. 가을, 하늘의 별빛도 그의 더러운 속내 앞에서는 빛을 잃은 듯했습니다. 인선은 성정이 순하고 마음이 여려 쉽게 넘어올 것이야. 몇 마디 달콤한 말과 거짓 눈물이면 충분하지. 이대연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었고 그의 교활한 계략은 주막 구석구석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술에 취해 자신의 말이 누구의 귀에 들어갈지 모르는 채로 계속해서 독설을 퍼부었지요. 주막 한켠에 앉아있던 삼복은 이대연의 모든 말을 귀담아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설이 맞은 나무십처럼 창백해졌고 주먹은 바위처럼 딱딱하게 움켜쥐었지요. 삼복은 처음부터 이대연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인선에게 큰 상처를 준 사람이 갑자기 돌아와 용서를 빈다는 것은
구름 위에 핀 꽃처럼 믿기 어려운 일이었지요. 삼복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주막을 빠져나왔습니다. 그의 가슴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처럼 격렬하게 요동쳤지요. 어찌 이런 악한 계략을. 그는 인선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했지만 그녀가 믿어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인선의 마음이 이미 옛 남편을 향해 기울어져 있다면 그의 말은 질투에 찬 모함으로 들릴 수도 있었지요. 한편 이대연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인선의 약재상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봄비에 젖은 버들가지처럼 부드럽고 슬펐지요. 인선 씨, 어젯밤 내내 생각했소. 당신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소. 인선은 이대연의 말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왔다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어지럽혔지요. 정말 변하신 것입니까? 어찌 제가 그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증명할 것이오. 내가 얼마나 당신을 그리워했는지, 얼마나 후회했는지. 다시 기회를 주시오. 이대연의 목소리는 감미로운 봄바람처럼 인선의 귀를 어루만졌습니다. 이대연이 약재상을 나서자 삼복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은 산속의 호수처럼 깊고 슬펐지요. 마님, 그분을 믿지 마십시오. 인선은 놀란 눈빛으로 삼복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것이오? 어젯밤 주막에서 전 남편께서 하신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마님의 재산을 노리고 있습니다. 다시 마님을 데려간 후 모든 것을 빼앗고 내칠 계획이라 하셨습니다. 인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지요. 삼복, 당신이 어찌 그런 말을 하는 것이오? 혹시 질투하는 것이오? 삼복은 깊은 상처를 입은 듯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마님, 제가 어찌 거짓을 말하겠습니까? 그분은 주막에서 친구들에게 모든 계략을 털어놓았습니다. 마님을 속여 재산을 빼앗으려는 것입니다. 인선은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한편으로는 삼복을 믿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대연의 진심 어린 눈빛과 말투가 자신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지요. 나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오. 그 순간 이대연의 새 부인이었던 여인이 약재상을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연화, 물에 비친 달빛처럼 아름다운 용모를 지녔지만 그 눈빛은 독사처럼 날카롭고 차가웠지요. 당신이 인선이군요. 이대감의 전 부인이라던. 인선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대는 어찌 난 이대감의 새 부인이오. 아니, 지금도 여전히 그의 아내요. 연하의 목소리는 가시 돋친 장미처럼 아름답고도 위험했습니다. 그대에게 경고하러 왔소. 이대감을, 내 남편을 꿰어내지 마시오. 인선은 혼란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이대감께서는 당신이 재산을 가지고 도망갔다 하셨는데 연하는 비웃음을 터뜨렸지요. 도망이라니, 내가 어찌 도망을 가겠소. 이대감이 도박에 빠져 가산을 탕진하고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을 뿐이오. 그녀의 말에 인선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아침 이슬처럼 맑던 그녀의 마음이 흙탕물처럼 흐려졌지요. 그렇다면 이대감께서는 왜 나에게 돌아오자고 당신의 재산을 노리는 것이지요. 다른 이유가 무엇이 있겠소. 당신이 약재상을 열어 큰돈을 벌었다는 소문이 퍼지자마자 이대감은 그대에게 다시 접근할 계획을 세웠소. 연하의 목소리에는 쓰라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인선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달빛 아래 피어난 물결처럼 그녀의 마음이 흔들렸지요. 이제 그녀는 이대연의 진짜 속내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먼지 한 톨도 보이는 맑은 햇살처럼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고맙소이다. 당신의 말을 들으니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소. 인선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연하는 인선을 한동안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여자로 보이지는 않는군요. 이대감의 말에 속지 마시오. 그는 뱀보다 더 교활하니까. 연하가 떠나자 인선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제 맑은 호수처럼 고요해졌지요. 삼복이 말한 것과 연하의 경고, 그리고 자신의 직감이 모두 하나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대연의 달콤한 말은 모두 거짓이었고, 그는 오직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지요. 그날 밤, 인선은 삼복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소. 이대연은 변하지 않았소. 오히려 더 나빠졌지요. 삼복의 얼굴에 안도의 기색이 스쳤습니다. 마님께서 진실을 아시게 되어 다행입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 확인하고 싶소. 이대연의 말을 직접 들어보고 싶소. 인선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삼복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렇다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대감께서 주막에서 친구들과 만나는 때를 알아내어 마님께서 직접 그 말을 들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인선은 진실을 확인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대연의 검은 속내를 드러내어 그 뿌리까지 뽑아버리기로 결심했지요. 그녀의 마음은 이제 흔들림 없이 맑고 단단했습니다. 마치 깊은 밤하늘의 별빛처럼 차갑고 명료했지요. 이튿날 저녁, 삼복은 인선을 주막 근처로 데려갔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골목길, 두 사람은 소리 없이 움직이며 주막의 작은 창가에 몸을 숨겼지요. 창문 너머로 이대연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는 또다시 친구들과 술자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게, 이제 거의 다 넘어왔어. 이대연의 목소리에는 승리감이 묻어났습니다. 그 여자가 내일이면 결정을 내릴 거야. 정말 인선마님이 그렇게도 순진하단 말인가? 그대가 그토록 심하게 내쫓았는데도? 친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대연은 승리의 잔을 들며 웃음을 터뜨렸지요. 여자란 원래 그런 법이야. 두어 번 눈물 보이고 달콤한 말을 하니 완전히 넘어오더군. 그 순진한 눈빛이란 참으로 가소롭지. 인선은 숨을 죽이고 듣고 있었습니다. 봄날의 꽃잎처럼 섬세했던 그녀의 마음이 가을날의 단풍처럼 붉게 타오르기 시작했지요. 이대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녀의 가슴에 대모처럼 박혔습니다. 그럼 그녀의 재산을 손에 넣은 후에는 어쩔 작정이오? 또 다른 친구가 물었습니다. 그야 뻔하지. 그녀의 약재산과 모든 재산을 내 이름으로 옮긴 뒤에는 다시 내쫓으면 그만이지. 이번에는 더욱 확실하게. 이대연의 눈빛이 독사처럼 번뜩였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재산만 노렸지만 이제는 그녀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싶어. 감히 나 없이도 잘 살아가다니 용서할 수 없어. 이대연의 말에 인선의 몸이 떨려왔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분노의 떨림이었지요. 뼛속 깊이 스며드는 분노가 그녀의 온몸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옆에 있던 삼복이 그녀의 손을 조용히 잡아주었지요. 그의 손길은 깊은 바다처럼 차분하고 든든했습니다. 또 속을 뻔했구나. 인선은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그녀의 마음에는 어떤 미련도 흔들림도 없었지요. 마치 깊은 겨울밤의 별빛처럼 차갑고 선명했습니다. 인선과 삼복은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밤하늘의 달빛이 그들의 길을 비추었지요. 이제 어찌하시겠습니까? 삼복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기다릴 것이오. 이대연이 스스로 함정에 빠지도록. 인선의 눈빛에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이대연은 약속대로 인선의 약재상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거짓된 미소가 피어 있었지요. 인선 씨, 생각은 해보셨소? 우리 다시 시작하면 어떻겠소? 인선은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네, 생각해 보았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진심이라면 다시 시작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대연의 눈이 승리의 기쁨으로 번쩍였지요. 마치 먹이를 발견한 독수리처럼 그의 시선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정말이오? 그럼 언제 우리 집으로 돌아오시겠소? 천천히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먼저 저의 약재상을 정리하고 인수인계 서류도 준비해야 하지요. 인선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인수인계라니? 이대연의 얼굴에 의아함이 스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약재상을 당신 이름으로 옮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함께 살게 된다면
당연히 남편이 관리해야 할 테니. 이대연의 눈이 탐욕으로 번쩍였지요. 곧바로 그는 표정을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아니, 그럴 필요 없소. 당신이 계속 운영해도 안 됩니다. 제가 다시 당신의 아내로 돌아간다면 이 모든 것은 당신의 것이 되어야 마땅하지요. 저는 그저 당신을 섬기는 아내일 뿐입니다. 인선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습니다. 이대연은 더 이상 자신의 욕심을 감추지 못했지요. 그럼 그렇게 하시오. 언제 서류를 준비할 수 있소? 3일 후면 모든 준비가 끝날 것입니다. 그때 관하에서 만나 정식으로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인선의 제안에 이대연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가 떠난 후 삼복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인선에게 다가왔습니다. 마님, 정말 약재상을 넘기실 생각이십니까? 인선은 미소를 지었지요. 가을 단풍보다 붉고 선명한 미소였습니다. 걱정 마시오. 나에게도 계획이 있으니. 그날 밤 인선은 마을의 관아를 찾아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녀는 이대연의 악행과 계략을 모두 털어놓았고 관아의 주인은 오랫동안 이대연의 악행을 의심해왔던 터라 기꺼이 도움을 약속했지요. 걱정 마십시오. 이번에야말로 그자의 죄를 밝혀내겠습니다. 3일이 흘러 약속된 날이 찾아왔습니다. 관아에는 이대연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의 얼굴에는 탐욕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곧이어 인선이 삼복과 함께 들어섰지요. 이대감,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관아의 주인이 말했습니다. 인선 마님께서 약재상을 양도하신다고 들었습니다만 이대연은 득이양양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렇소이다. 인선이 다시 제 집으로 돌아오며 모든 재산을 저에게 양도하기로 했소. 그때 관아의 문이 열리며 연하가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겨울바람처럼 차가웠지요. 여보, 정말 그런 계획이었어요? 새 부인을 들이고 나를 속이셨던 거예요? 이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연하, 자네가 어찌. 이어서 주막의 친구들과 마을 사람들이 차례로 들어섰지요. 모두 이대연의 악행을 증언하기 위해 모인 이들이었습니다. 관아의 주인이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대감, 당신은 사기와 기만, 그리고 세금 체납의 죄로 체포됩니다. 이대연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봄꽃처럼 환하던 그의 자신감이 가을 낙엽처럼 떨어져 내렸지요. 이게 무슨 소리요? 인선, 이게 다 내 계략이었느냐? 인선은 차분하게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대감, 당신이 나에게 거짓 누명을 씌워 내쫓았을 때 나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예전의 나와 달라요. 더 이상 속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지요. 이대연은 분노와 두려움에 휩싸여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그를 노려보던 연하가 앞으로 나섰지요. 당신, 내가 도망갔다고 거짓말을 했지요. 사실은 도박 빚 때문에 날 내쫓은 것이면서 당신은 우리 마을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소. 마을 사람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제 그 대가를 치를 때요. 순식간에 이대연의 모든 계략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그의 교활함과 탐욕이 맑은 햇살 아래 드러났지요. 그는 관아의 관리들에게 붙잡혀 감옥으로 끌려갔습니다. 쓰러지는 가을 낙엽처럼 모든 권위와 교만이 무너져 내렸지요. 감히 나를 속이려 들다니. 그는 끌려가며 절규했습니다. 이 원수를 갚고야 말 것이다. 그러나 이제 아무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폭풍 후 고요해진 바다처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지요. 이대연은 3년의 유배형을 받았고 그가 가진 모든 재산은 그가 속였던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인선과 삼복은 조용히 약재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 아래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지요. 마님,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삼복의 목소리는 깊은 산골짜기의 맑은 물소리처럼 청명했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자유를 얻은 것 같구려.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니.
인선의 눈에는 별빛이 어렸습니다. 두 사람은 마당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대연이라는 어둠의 그림자가 사라진 지금 그들의 마음은 가을 하늘처럼 맑고 깊었죠. 삼복은 인선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그의 손길은 가을볕처럼 따스했고 인선은 그 손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마님, 이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셨습니다.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것입니다. 삼복의 목소리에는 깊은 존경과 애정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인선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달빛처럼 환했지요. 삼복, 이 모든 일이 당신 덕분이오.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아직도 이대연의 계략에 넘어갔을 것이오. 그렇게 두 사람은 별이 빛나는 가을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인선의 마음은 이제 깊은 호수처럼 고요하고 맑았고, 삼복의 눈빛은 새벽별처럼 환하게 빛났습니다. 약재상은 계절이 바뀌어도 여전히 번창했습니다. 인선의 약은 이제 멀리 다른 고을에서도 찾아올 정도로 명성이 자자했지요. 사람들은 그녀를 양령마님이라 부르며 존경했고, 삼복은 늘 그녀의 곁을 지키며 약재상의 살림을 함께 꾸려나갔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가지마다 새순이 돋아나고 꽃망울이 맺히는 때, 약재상 뒤뜰에는 인선이 정성껏 가꾼 약초들이 푸르게 자라고 있었지요. 삼복은 흙을 일구고 물을 주며 그녀를 도왔습니다. 그들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삼복, 이 지왕은 작년보다 더 잘 자라는구려. 인선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삼복의 눈빛이 봄 햇살처럼 환해졌지요. 마님의 정성이 깃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더 이상 주인과 머슴의 경계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동반자가 되었죠. 인선은 삼복의 성실함과 따뜻한 마음에 점점 더 깊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봄날 대지에 스며드는 빗물처럼 자연스럽고 깊은 것이었죠. 어느 날 저녁, 인선과 삼복은 약재상의 마루에 앉아 저녁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석양의 붉은 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물들였지요. 삼복은 오랫동안 마음에 품어온 이야기를 꺼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마님, 오랫동안 말씀드리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삼복의 목소리가 가을 바람처럼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인선은 그를 바라보았지요. 무슨 말이오? 사실 저는 거지 신세가 아니었습니다. 삼복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저는 전쟁 중에 가족을 잃고 떠돌던 선비였습니다. 인선의 눈이 커졌지요. 그녀는 말없이 그의 이야기를 기다렸습니다. 제 본명은 김삼복, 전쟁 전에는 서울에서 그를 가르치던 선비였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일어나 가족을 모두 잃고 방황하던 중 이 마을에 흘러들어왔지요. 삼복의 목소리에는 슬픔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왜 그동안 말하지 않았소? 인선이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 초라했으니까요. 모든 것을 잃고 비참한 신세가 된 저는 더 이상 제 과거를 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삼복의 목소리는 가을 낙엽처럼 부드럽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제 신분은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인선은 삼복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봄바람처럼 부드러웠지요. 당신은 참 바보 같은 사람이군요. 김삼복 선생님. 삼복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마님, 내게는 당신이 어떤 신분이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은 언제나 정직했고 성실했으며 내 곁을 지켜주었소. 그것만으로 충분하오. 인선의 목소리에는 꿀보다 달콤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삼복의 눈에 별빛 같은 눈물이 맺혔지요. 마님, 제가 오랫동안 말씀드리지 못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인선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마음, 마님을 향한 제 마음입니다. 삼복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 마님을 만났을 때부터 저는 마님의 강인함과 따뜻함에 이끌렸습니다. 그리고 함께 지내며
그 마음은 깊은 산속의 샘물처럼 맑고 깊어져 갔습니다. 인선의 뺨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마치 석양에 물든 구름처럼 아름답게 빛났지요. 삼복,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주제넘은 일인 줄 알지만 더 이상은 제 마음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마님, 저는 마님과 평생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삼복의 눈빛은 가을 하늘처럼 깊고 진실했습니다. 인선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봄날의 강물처럼 출렁였지요. 삼복이 고개를 숙이려 할 때 인선이 그의 손을 더 단단히 잡았습니다. 나도 같은 마음이요. 인선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당신이 내 곁에 있어 행복했소. 삼복, 앞으로도 함께할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소. 두 사람의 눈빛이 만났습니다. 그 안에는 봄날의 햇살보다 따스한 사랑이 어려 있었지요. 오랜 시간 서로를 의지하며 지내온 두 사람은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를 향한 진실한 감정을 확인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인선과 삼복의 결합을 축복했습니다. 한때 소방맞아 쫓겨났던 여인과 떠돌이 신세였던 선비가 이제는 서로를 의지하며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된 것이지요. 그들의 혼례는 소박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축하해 주었고 봄날의 꽃비가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듯 내렸습니다. 세월이 흘러 인선과 삼복의 약재상은 더욱 번창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약을 팔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에게 약을 나누어 주고 병든 이들을 치료해 주는 일에도 힘썼지요. 그들의 선행은 마을을 넘어 고을 전체에 알려졌고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어느 여름날 한 어린 소녀가 약재상을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양령마님, 저희 어머니가 심하게 앓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희는 약값을 낼 돈이 없어요. 인선은 소녀의 작은 손을 잡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말거라. 어머니께 드릴 약을 준비해 줄 테니. 삼복은 인선이 정성껏 약을 준비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봄바람처럼 부드럽고 정확했지요. 마님, 저 아이가 벌써 이번 달에 세 번째 약을 받아가는군요. 그렇소. 그 집은 형편이 어려워 약값을 낼 수 없는데 어머니의 병이 심하시다오. 인선의 목소리에는 연민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삼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도울 수 있어 다행입니다. 이처럼 인선과 삼복은 자신들의 지식과 재산을 이웃과 나누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점점 더 많은 어린이들을 돕기 시작했지요. 특히 부모를 잃은 아이들에게 더 큰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삼복, 저 아이들을 우리가 돌보면 어떨까요? 인선이 어느 날 제안했습니다. 전쟁과 질병으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너무 많소. 삼복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마님,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그렇게 인선과 삼복은 작은 학당을 여러 고아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약재를 다루는 법을 전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삼복은 예전의 선비로서의 지식을 살려 아이들에게 글과 예절을 가르쳤고 인선은 약초를 다루는 법과 약을 만드는 비법을 알려주었지요. 어느 가을날 학당에서 공부하던 한 소년이 인선에게 다가왔습니다. 마님, 저도 마님처럼 훌륭한 약재상이 되고 싶어요. 인선은 미소를 지으며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열심히 배우면 반드시 될 수 있을 거야. 중요한 것은 약초의 지식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마음이란다. 소년의 눈이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네, 마님. 저도 마님과 선생님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거예요. 이렇게 인선과 삼복의 사랑은 그들만의 것이 아니라 온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이 겪었던 아픔을 통해 더 깊은 연민과 사랑을 배웠고 그것을 다시 세상에 나누었지요. 세월이 더 흘러 어느 겨울날 인선과 삼복은 작은 뜰에 앉아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머리카락에는 이제 서리가 내린 듯 하얀 빛이 감돌았지요. 마님, 아니 여보, 생각해보면
우리가 처음 만난 것도 이렇게 눈 내리는 겨울이었지요. 삼복의 목소리는 오래된 술처럼 깊고 부드러웠습니다. 인선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소. 그때는 내가 얼마나 비참했던가.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날이 내 인생에서 가장 복된 날이었소. 저 역시 그렇습니다. 처음 마님을 배웠을 때 그 눈빛만으로도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삼복은 인선의 손을 감싸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수많은 세월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지요. 기쁨과 슬픔, 어려움과 극복의 순간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키운 아이들이 이제 모두 훌륭하게 자라 각자의 자리에서 빛을 발하고 있소. 인선이 말했습니다. 삼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진정한 유산이지요. 우리의 사랑과 지혜를 이어받아 세상에 더 큰 선을 퍼뜨릴 테니. 눈이 소리 없이 내리는 뜰에서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앞으로도 계속될 여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겨울 추위도 녹일 만큼 따스했고 그들이 뿌린 선행의 씨앗은 이제 온 마을에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고 있었지요. 이 이야기는 소방마저 쫓겨난 마님이 거지, 머슴과 함께 역경을 이겨내고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인선과 삼복은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치유했고 그 사랑은 자신들뿐 아니라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도 따스한 빛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때로는 큰 시련과 아픔이 찾아오지만 진실한 마음과 굳건한 의지가 있다면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음을 이 이야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오듯이 인생의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반드시 환한 새벽이 찾아오는 법입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의 하루하루가 행복과 기쁨으로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장미아담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예디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